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어제 금융시장에 갑자기 돌았습니다. 건강 이상설 정도가 아니라 신변 이상설이었죠. CNN에서 보도를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해프닝과 충격이 있었는데요. 향후 예상되는 예상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뉴스들은 나왔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어제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가 이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음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는 것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CNN에서 나왔죠. 어제 아침에 위독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꽤 충격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는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다. 특이한 동향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금융시장은 곧바로 주가도 급락을 했었고 환율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시장은 좀 충격을 회복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 끝이 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또 뉴스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겠죠.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왜 모르겠어요. 제일 잘하는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우리보다 청와대보다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우리는 잘 모른다. 잘 있기를 바란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예. 뭔가 조금 뉘앙스 자체는 그러게 건강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뭐 빨리 회복되기를 좀 바란다. 이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의 편지를 받았네 안 보냈네 이 친서를 주고받았냐는 공방전도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런 가운데 이 건강 이상설이 지금 확 나와서 그 얘기는 좀 묻힌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뭐 얼마나 위독한지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의 수명이 얼마까지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들을 머리에 그려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소위 2차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어. 해프닝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지? 다음 수순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될 가능성과 저렇게 될 가능성들을 미리 따져보는 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그려볼 텐데요. 그 전에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원래 건강이 안 좋습니다. 보면 뭐 담배 엄청 피잖아요. 가계 내력이 심장병도 있고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좀 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통풍도 있었다고 하고요. 뭐 식습관이라든지 또 뭐 사실은 그 나이에 김정은이 나이가 지금 35쯤 됐죠. 우리 나이로. 그 사실은 30대 중반에 그 권력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원래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이번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처에서 그걸 좀 회복 중인 것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수술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좀 중요한 거고요. 평양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양을 뭐 일시적으로 봉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체제를 구축을 한 것 같고요. 늘 뭐 김정은도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은 건강 원래 안 좋았다. 이번에 심장 수술을 했다. 수술의 결과가 어떠느냐를 좀 보고 있는 회복 중이라는 수술 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팩트 체크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향후 예상 시나리오 2차적 사고인데요. 김정은이 유고될 경우에는 그러면 북한의 권력은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모론이 아니라 저는 뭐 음모론을 파헤칠 만큼 그런 능력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보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김일성의 가계에서 가족 중에서 권력을 승계받는 경우입니다. 원래 1순위는 누구인가요?
김정남이잖아요. 예,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인데 김정남은 이미 피살을 당했습니다. 제거가 된 상황이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체제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업의 뜻이 없는 분이에요. 예, 유럽에서 공연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판을 읽은 거죠. 자기가 이 권력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를 판을 읽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철이 들어와서 권력을 쥐고 누군가가 김정철을 데려다가 옹립시킨다. 그 가능성도 지금은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냐? 소위 백두혈통으로 남는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죠. 예. 김여정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되는 이유, 뭐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김정은이랑 백마 타고 뭐 천주에 가고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사전 포석도 좀 있었다고 생각도 돼요. 예. 그런 점에서 김여정이 차기 김정은의 유고시에 권력을 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권력의 핵심에 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긍정적 측면은 남북 관계나 미국과 북한 관계가 빠르게 관계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보다는 아무래도 김여정이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처럼 그렇게 막 살아남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보면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김여정이 생각이 똑똑하고 현명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살 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됩니다. 김정은도 지금 이제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권력을 잡게 되면 체제 보장을 위해서 남북관계, 미북관계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 측면입니다. 부정적 측면은 김여정이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되면 북한 내 다양한 세력들, 특별히 이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느냐, 김정은만큼 장악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살짝 생기죠. 김정은은 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시킬 정도의 좋게 보면 결단력, 나쁘게 보면 잔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 장성택을 살해하는데 뭐 박격포로 총살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군부나 이런 그 실세들, 권력의 실세들이 아주 김정은 앞에서 막 벌벌 기는 걸 보면 야, 저렇게 정말 독재 공산 국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김여정이 군부를 장악할 수 있냐라는 숙제가 남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김여정이 중국의 승인을 쉽게 받아낼 수 있겠는가?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국은 왜 안 하겠어요? 지금 북한의 급변 체제에 대해서 중국도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시에는 또 누구를 좀 세우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중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건 김일성 가계에서 권력이 이제 승계되는 그런 경우를 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시나리오로 세울 수 있는 거는 관료를 내세우고 김여정이나 이런 김일성 가계가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김여정이 당장 자기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원로를 내세워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나 구성하는 거 가면서 뒤에서 이 정권을 조종하는 그럴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과도 체제가 될 수 있는 거겠고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쿠데타 등 그야말로 권력 구조 개편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일성 일가가 실각하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이런 가능성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김정은이 지난번 베트남 갈 때도 열차 타고 다니고 보통 열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엄청난 암살 시도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가능성들은 제법
있다. 우리가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중국에서 또 누구를 세우는 경우, 뭐 이런 기타의 경우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유고 사태, 급변 사태가 나타났을 경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여러 번 사실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신변 이상설이 그동안도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출렁거렸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긴 했었지만 단기적인 충격에 그쳤고요. 이후 곧바로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제처럼 나타나면서는 곧바로 이제 회복이 됐었고요. 심지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사망한 경우에도 금융시장 충격은 해프닝보다는 조금 길었겠지만 그리 길지 않게 회복이 됐습니다. 빠르게 이제 후계 체제가 구성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시에 김여정 등 빠르게 기존 체제 내에서 권력 승계가 된다면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이 그친다고 봐야겠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효과이고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구테타 등 이제 체제가 전복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전과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소위 이제 한반도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격이 이전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챙겨봐야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대략 이렇게 김정은의 현재 상태, 그리고 김정은이 유고 시에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들, 그리고 2차적 사고를 생각해서 향후 북한 권력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